성폭력 처벌법은 저번에 아청법 배웠죠? 아청법이랑 기본적으로 구조가 조금 비슷해. 근데 좀 다른 점들이 있거든요. 비슷한 것들은 크게 언급 안 할 텐데 다른 점들은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서 넘어가야 되겠죠? 아청법에서는 성폭력 범죄하고 성범죄, 성폭력 범죄 아닌 성범죄하고 둘이 구분했었죠. 성폭력 범죄 아닌 성범죄 뭐 있었어? 기억 안 나? 제매사강할 때 있었죠. 제매사강할 때 기억 안 나? 생전 처음 듣는 표정인데? 자, 근데 여기에서는 웬만하면 다 성폭력 범죄에 들어가. 다른 법에 있는 것까지 성폭력 범죄에 들어간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자, 교과서 한번 보면은 375페이지. 여기 지금 앞에 있는 거랑 똑같거든요. 성폭력에 관한 죄가 뭐야? 공연음란, 음행매개 이런 거거든요. 강간강제추행 이런 게 아니고. 자, 공연음란, 바바리맨 있잖아. 이런 거 성폭력에 관한 죄인데 이거 폭력이야? 폭력은 아니지. 근데 여기서는 성폭력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성폭력에 관한 죄도. 이게 차이점이야, 아청법이랑. 자, 그리고 약취유인 인신매매. 이것도 인신매매 할 때 폭행이 들어갈 수는 있겠지. 근데 이것도 어쨌든 지금 이 행위 태양만 보면 조금 애매하죠. 폭력인지 아닌지. 그죠? 근데 이것도 성폭력 범죄로 들어가 있고, 강간, 강도강간 이거는 말할 것도 없는 거고, 여기 3조부터 15조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카메라 촬영, 허위 영상물 이제 편집해 갖고 유포하고 이런 것들, 그런 거 전부 다 성폭력 범죄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가중 처벌되는 거 군형법이라든지 아니 다른 특별법에 의해서 가중 처벌되는 성범죄들이 있겠죠. 이거 전부 다 성폭력 처벌법에서는 성폭력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해됐어? 자, 이거 아청법이랑 다른 점이니까 구분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신종범죄 돼 있죠. 신종범죄. 이건 뭐냐면 전통적으로 처벌하지 못했던 죄들이나 형법에 처벌 규정이 없는 죄들이거든요. 형법에서 여러분들 강간강제추행 배울 때 이거 본 적 있어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비슷한 이름은 보지 않았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은 있어, 형법에. 근데 추행은 안 넣어놨어요. 일반적인 추행보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을 조금 더 가중 처벌해야 될 필요성이 있긴 하겠죠. 근데 형법에 규정이 따로 없어서 여기에 추행을 따로 규정해 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럼 요 밑에 밀집장소 추행은 뭘까? 대중교통, 우리 만원 버스, 만원 지하철에서 치안이라고 들어봤어? 폭행 협박이 있어야지 강제추행 되죠. 근데 얘는 그냥 대고 있는 거야. 폭행 협박이 없어. 대고 있는 거야, 이러고. 내 체온을 계속 전달하고 있죠. 왜? 이게 뭐 폭행 협박 있었어? 이러니까. 근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 나쁘잖아. 그죠? 그래서 얘 처벌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밀집장소의 추행을 만들어 둔 거예요. 이거는 꼭 밀집장소라고 돼 있긴 하지만 그냥 뭐 만원 지하철이나 만원 버스 여기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일반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공개된 장소면 충분해. 알았죠? 자, 그리고 다중 이용 장소 침입. 이건 뭐냐면 성적 목적을 가지고 목욕탕 훔쳐보는 거. 목욕탕 안에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 자, 그리고 통신매체 음란행위. 이건 뭐냐면 링크를 보낸다거나 아니면 뭐 영상, 사진 이런 거 보내는 거. 통신매체 이용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들어온 게 뭐냐면 게임하다가 패드립 치는 애들 알아? 막 부모 욕하고 그러다 보면 성적인 욕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근데 성적인 욕하면 말 또는 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이 통매음으로 쳐버려. 알았어? 이거 잘못하면 성범죄자 되는 거야. 그러니까 롤 할 때 여러분들 막 패드립 치고 그러면 안 돼. 알았죠? 자, 그리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이건 뭔지 이해하죠? 그러니까 뭐 상대방 동의 받지 않고 성관계하는 거 촬영한다든지 아니면 화장실에 몰카 설치하는 미친놈들 있죠? 그런 것들 다 이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처벌한다. 근데 만약에 동의가 있어. 당사자의 동의가 있다. 취향에 특이할 수 있잖아. 근데 그런 사람들 동의 받으면 촬영죄는 처벌하잖아요. 동의 받을 땐. 알았죠? 자, 다음 합성물 뭐냐면 딥페이크라고 들어봤어? 얼굴 합성하는 거 있죠?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아니면 좋아하는 지인 이런 사람들 사진 합성해가지고 야동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거 처벌해야 되겠지? 자, 그리고 이런 촬영물이나 합성물 이용해서 협박 강요하는 거. 이게 신종범죄예요. 얘네 세 개는
한 번 남으면 계속 떠돌아다닐 수 있지. 그죠? 그래서 미수범까지 처벌하는 거야. 근데 얘네는 그때 하고 끝나잖아. 그죠? 근데 얘네는 계속 떠돌아다닐 위험성이 있고 그래서 미수범까지 처벌한다. 자, 이 숫자도 기억해둬야 돼. 얘네 좀 특이한 애들 14조. 14조 숫자 기억해둬야 돼요. 자, 이거 14조 1항 2항 이거 한번 볼게요. 촬영하는 거 동의 받으면 무죄라 그랬죠. 동의 안 받았을 때 1항으로 처벌해. 근데 동의를 받았어. 근데 반포하는 거, 다른 사람한테 보내는 건 동의 받은 적 없어. 근데 반포했다. 그러면 2항으로 처벌해요. 얘네 둘은 형량이 똑같거든? 근데 만약에 돈을 받으려고 영리 목적으로 돈 받고 팔았다? 그럼 사망으로 처벌해. 얘는 가중처벌해요.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 이게 지금 가중처벌되는 범죄들인데 형법보다 가중처벌되는 거예요. 뭐냐면 자, 이 3조 이건 지금 조금 논란이 있어서 개정이 됐거든요. 이건 조금 이따 설명하는 걸로 하고 일단 주거 침입해서 강간하는 놈.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과거에 남편이 있는데 남편 꽁꽁 묶어놓고 강도하러 집에 들어가서 남편 묶어놓고 그 앞에서 와이프를 강간해. 그러면 이 가정이 유지가 될까? 얘가 아무리 잡혀 들어가도 그 가정 유지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막 와이프가 자살하고 남편 따라서 자살하고 이런 경우도 진짜 많았어요, 옛날에. 그래서 얘네는 가중처벌해야 되겠다. 작살 내놔야 되겠다. 그래서 막 사형까지 가능하게 그렇게 규정을 해놨었어요. 자, 그래서 특수강도강간, 그리고 특수강간, 이거는 흉기 휴대하거나 아니면 2명 이상 공동으로 하는 거, 그리고 친족강간, 사촌 이내 혈족, 인척, 이건 뭐야? 법률 혼한 새아빠까지 포함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사실혼, 이거는 사실혼한 새아빠. 법률혼 안 해도 새아빠가 엄마랑 사실혼 관계에 있어. 이래도 친족으로 처벌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리고 동거하는 친족. 여기 해당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여기 해당 안 되는데 동거하고 있어. 이런 친족도 다 이제 친족 등에 의한 강간에 해당한다. 자, 그리고 장애인 강간하는 거, 13세 미만 강간하는 거, 이거 다 가중처벌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자, 얘네까지는 전부 다 예비까지 처벌해요. 여기 밑에까지 미수까지 처벌하고 얘네는 결과적 가중범이잖아. 그래서 미수까지만 처벌하는 거고 예비는 따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자, 특례는 좀 이따 하고 다시 돌아가서 우리 교과서 한번 볼게요. 375페이지 맨 밑에 성폭력범죄 처벌 2조 1항 1호 한번 볼게요. 성풍속에 관한 죄 체크하고 밑에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 체크하고 3호의 강간과 추행의 죄 체크하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4호의 강도 강간 체크하고 5호의 이 법 3조부터 15조까지 체크하고 2항의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 그 경우까지 성폭력 범죄로 본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거 나눠준 거 한번 봐봐요. 추가 자료. 자, 이게 지금 교과서에 있는 이 3조 내용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 3조 내용은 지워버리고 우리 이거 프린트로 한번 볼게요. 자, 1항에 주거침입, 야간 주거침입 절도, 특수절도 이거 저지른 사람이 밑에 강간이나 강제추행한 경우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죠. 근데 이게 위헌이 났어. 왜 그럴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강간을 했다 이러면 좀 세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지. 근데 강제추행도 똑같이 처벌하는 거야. 형량을 똑같이 뒀어. 그래서 밑에 박스 한번 볼게요. 위헌 나온 판례거든요. 자, 두 번째 줄 끝에 3조 1항 중 바로 밑에 줄 주거침입,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얘네까지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이거는 헌법에 위반된다. 이해됐어요? 이건 아직 개정은 안 됐어요. 그리고 이 항은 그대로니까 여러분들 보면 되고, 특수강도, 강간 강제추행, 사형 무기 10년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다시 우리 돌아가서 376페이지 4조 특수강간 한번 볼게요. 흉기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2명 동그라미 치고. 자, 바로 밑에 친족강간 4항 첫 번째 줄 가운데 사촌 동그라미 치고 혈족 인척 동그라미 치고 밑에다가 법률혼 새아빠 써놔. 자, 끝에 동거하는 친족 표시하고, 다음 밑에 5항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옆에다가 사실혼 새아빠 써놓고. 자, 밑에 당구장 표시에 인척에 대한 설명 써 있으니까 궁금한 사람 한번 찾아보고, 밑에 장애인에 대한 강간 7항만 한번 볼게요. 자,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 이 사람한테 이런 짓 하면 끝에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밑에는 13세 미만에 대한 강간이니까 참고로 보면 되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10조 한번 볼게요. 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이건 형법에 규정이 없다 그랬어요. 형법에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만 있어요. 자, 1항 업무 고용 체크하고, 그 바로 밑에 줄에 추행 체크하고. 이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죠. 그 바로 밑에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요.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 누구야? 유치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나 아니면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교도관, 이런 사람들이 추행했다. 이러면 5년 이하의 징역. 좀 가중처벌하게 돼 있다. 형량까지는 다 외우지 않아도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세다. 그 정도만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밑에 공중밀집장소의 추행. 공밀추라고 하는데, 대중교통수단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 이렇게 체크하고, 옆에다가 폭행 협박 X 이렇게 쳐놔요. 폭행 협박이 없어도 내 체온만 전달해도 처벌한다는 거예요. 자,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니까 찜질방 이런 데도 해당될 수 있겠죠? 자, 밑에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업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목욕실 이런 데 침입한 거. 또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사람. 두 번째 줄 끝에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사람. 얘들 다중이용업소 침입행위로 처벌합니다. 밑에 통매음 있죠? 통매음. 자, 첫 번째 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두 번째 줄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 이런 것까지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 이거 처벌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 같은 거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했어요. 자, 밑에 카메라 이용 촬영죄 14조까지 체크해 두세요. 이 14조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이따가 DNA나 이런 거 확인할 텐데 10년 연장되는 규정 있죠. 그거에 14조는 안 들어가거든. 왜 안 들어갈까? 예전에 기출된 적이 있어요. 14조라고. 근데 14조가 카메라 촬영죄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왜 안 들어갈까? 카메라로 촬영하는데 무슨 DNA가 남아. 그죠? 남을 일이 없겠지? 그래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 1항 사람의 신체 체크하고, 두 번째 줄에 사람의 신체.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 1항은 의사에 반하여 촬영만 하면 성립하는 거고 2항 볼게요. 첫 번째 줄 촬영물 또는 복제물 체크하고 세 번째 줄에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 괄호에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에도 끝에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 자, 이건 1항이랑 똑같이 쳐버려요. 촬영한 놈이랑 반포한 놈이랑. 자, 밑에 3항 영리 목적. 영리 목적으로 끝에 2항의 죄 범한 자. 얘는 3년 이상이죠. 그러니까 7년 이하보다 센 거야, 얘가. 얘는 아예 벌금이 없어요. 자, 4항에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사람까지 쳐버려. 물론 이렇게 촬영된 거라는 걸 알면서 시청해야 되겠죠? 그럼 처벌한다는 겁니다. 밑에 5항 상습으로 저지르면 끝에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14조의 2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 위에다가 딥페이크 써놔요. 자, 1항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두 번째 줄에 영상물 등 체크하고 세 번째 줄 가운데 편집, 합성 또는 가공 이거 한 사람 이 반포죄로 처벌합니다. 두 번째 2항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괄호 뒤에 또는 복제물 이것까지 반포 등을 한 자. 위에는 편집, 합성, 가공한 사람 처벌하는 거고 밑에는 반포한 사람 처벌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3항 영리를 목적으로 제2항 영리 목적으로 반포한 사람. 이거는 조금 형량이 달라요. 이제 사람의 신체를 본인이 직접 촬영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본인이 새로 만든 거잖아. 가공해 만든 거잖아. 그래서 형량이 아까 14조보다는 조금 낮아요. 알았죠? 자, 4항의 상습 2분의 1 가중한다. 자,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 이런 죄가 있구나 정도 체크해두고 밑에 미수범 자, 앞에 한번 보자. 미수범 14조 2, 14조의 3 그리고 미수 3조부터 9조까지 미수 다 처벌하고 예비는 3조부터 7조까지만 있다 그랬어요. 이해됐죠? 우리 총론에서 미수론 나갔어? 형법 총론에서 미수론 아직 안 나갔어? 여러분들 이제 미수론 나가면 죽었다. 아예 판때기 통째로 미수 있다 없다 외워야 되거든요. 그게 조금 어려울 거야. 근데 그거 외우고 나면 약간 원리를 알 수도 있고 판으로 보다 보면 아 이래서 미수가 있구나 이래서 없구나 그런 거 좀 자기가 구분하는 경지에 오를 수 있을 거거든요. 여러분들 내년 시험 치기 전에는 그 경지 갈 거야. 그러니까 지금 미수가 있고 없고 이걸 어떻게 외우지? 라고 막막할 수 있는데 그때 좀 하다 보면 젖어들면 외울 수 있을 거예요. 알았죠? 자, 우리 교과서 3조부터 9조까지 14조의 2, 14조 3까지 미수범 처벌하고 예비 음모는 3조부터 7조까지 이렇게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관련 판례 한번 볼게요. 1번 군인 등 강제추행죄 이거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죄다. 그러면 여기 성폭력범죄에 해당돼 안 돼? 다른 법률에 의해서 가중처벌되는 거 이것도 2항에 규정돼 있었죠. 그래서 이 법에서 규정하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알았죠? 자, 두 번째 줄 성폭력범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끝에 신상등록 대상 성범죄에 해당한다. 이거 신상등록은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자, 4번 볼게요. 4번. 자,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가운데쯤에 친족으로부터 강간 이런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
두 번째 줄 끝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다음 줄 미성년자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이 뭐야? 미성년자인 피해자 그리고 부모로부터 성범죄를 당했대. 그럼 이중적인 감정이 뭘까? 엄청 밉겠지. 일단 나한테 몹쓸 짓 했으니까. 근데 부모잖아. 그러니까 애들은 부모한테 어쨌든 사랑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이중적인 감정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끝에 가족들의 계속되는 회유와 압박. 이게 보통 엄마들이 이렇게 회유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왜 회유할까? 아빠가 교도소 들어가면 먹여 살릴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너가 그렇게 진술하면 아빠가 감옥 가. 이렇게 회유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음 번복되거나 불분명해질 수 있는 특수성을 갖고 있으므로 마지막에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범죄 수사하게 되더라도 이런 거 있다라는 거 고려해 줘야 돼요. 알았죠? 자, 밑에 5번 한번 볼게요. 제6조. 이거는 장애인에 대한 강간이죠.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피해자가 지적 장애 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넘어가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피고인도 간음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 죄가 장애인에 대한 강간을 가중처벌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장애인이 자기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 온전하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이용해서 이제 강간하는 거니까 가중처벌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얘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게 확실해야 된다. 그리고 당연히 피고인도 얘가 장애인이라는 거 인식하고 이 범죄를 저질러야 가중처벌할 수 있겠죠? 그 뜻이에요. 자, 밑에 내려가서 7번.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 여기에는 두 줄 내려가서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채용을 빌미로 불러내 면접을 한 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서 추행했대. 이거 포함될까? 업무상 위력에 포함되겠죠? 자, 채용을 빌미로 하는 것도 당연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해당한다. 끝에 맨 마지막 줄에 지위를 이용하여 갑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갑을 추행하였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 성폭력 처벌법으로 처벌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자, 8번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 여기에는 가운데 빽빽이 들어있어서 서로 간의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에다 동그라미 치고 옆에 찜질방 등과 같이 공중에 이용해 상시적으로 개방된 상태에 놓여있는 곳 일반을 의미한다. 자, 밀집 장소라 그래서 꼭 사람이 빽빽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찜질방 같은 데서 하는 것도 다 밀집 장소 추행 해당합니다. 자, 다음 380페이지 9번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줄 성폭력 처벌법 13조. 이게 뭐야? 13조에 뭐 있었어? 통매음 있었죠. 통매음. 자, 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내려가서 인터넷 링크를 보내는 행위. 자, 링크만 보냈어. 링크만 보내면 영어만 쫙 있죠. 이거 통매음이야? 어? 영어만 쫙 보낸 거 통매음이야? 통매음이야. 이거 클릭하면 바로 뜨죠? 자, 밑에 두 줄 내려가서 가운데쯤에 그림 등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면 마지막에 구속 여건을 충족한다. 링크만 보내도 통매음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13번 한번 볼게요. 동영상 촬영 중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했대. 저장 버튼 안 눌렀대요. 그렇다고 해서 끝에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단정한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로 인한 심리 미진 등 위법이 있다. 뭔 소리야? 기수란 소리예요. 응? 뭔 소리야? 여러분들 핸드폰 딱 이렇게 키잖아. 사진 어플 켰다. 촬영 버튼 눌렀다. 그럼 기수래. 그럼 미수는?
언제 미술까? 네, 지금 핸드폰을 안 가져왔는데 핸드폰 사진 어플 딱 키죠? 키고 내가 지금 딱 포커스 맞추려고 어떤 여자를 딱 찍었어. 이렇게 딱 촬영한다. 딱 촬영하려고 이미 초점 잡았어. 이때 실행이 착수야. 촬영 버튼 누르잖아? 그러면 이때 기수가 되는 게 왜 기수인 줄 알아? 램이라고 알아요? 컴퓨터에 이제 기억 장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쵸? 딱 누르는 순간에 바로 이게 그냥 임시 기억 장치에 저장이 돼요. 내가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내가 임시 메모리를 계속 쓸 거 아니야. 그쵸? 그때 없어지는 거고 내가 따로 저장하지 않으면 일단은 저장이 다 돼 있어. 그래서 이건 기수라고 보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 이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 이거는 우리 앞에만 보고 교과서는 이따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자, 여기 원래 자기 또는 배우자 직계 존속 이거 고소할 수 있어요? 형사소송법상? 원래는 고소할 수 없죠? 근데 성폭력 범죄에 한해서는 고소가 가능해요. 자, 그리고 음주, 약물, 심신장애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거 아청법이랑 똑같죠? 자, 그리고 이것도 똑같아.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 공소 시효. 이거는 그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자, 그리고 강간, 강제추행, 가중처벌되는 죄들 이런 거 DNA 증거 있으면 10년 연장된다. 이것도 똑같아요. 근데 14조 촬영죄, 합성물 이런 거 이거는 따로 연장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이거 예전에 수사시험에서 기출된 적 있기 때문에 우리가 14조는 카메라 촬영죄다. 14조 이후에 있는 거 그 비슷한 범죄다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공소시효 배제 이게 지금 여러분들 많이 바뀌었거든. 7월 달에 개정이 많이 됐는데 여러분들 시험에만 좀 적용이 될 거예요. 이번 2차 시험에는 아직 적용 안 됐는데 이게 여러분들 기존에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녹조보백 9363 이렇게 외운 친구들이 있어? 근데 그게 이번 시험까지는 적용이 돼. 근데 다음 시험부터는 이렇게 될 거예요. 바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외워야 되겠지? 이번에 시험 치는 친구들 있어? 시험 치러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 요거 기준으로 풀면 안 돼요. 요거는 내년 1차 기준이야. 기존의 거는 녹조부부의 9363 이렇게 그대로 외워야 돼요. 알았죠? 자, 공소시효 배제하는 거 이거 아청법이랑 똑같죠? 적용하지 아니한다. 13세 미만 장애 이거는 공소시효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전문가 의견 조회를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있어. 하여야 한다. 그게 나이가 13세고 나머지는 전부 다 19세 미만으로 통일됐어. 응? 원래는 막 16세도 있고 13세도 있고 막 달랐었는데 이제는 전부 다 19세로 통일됐고 얘네 두 개만 남았다. 이해됐어요? 이거는 내년 1차 기준이다. 분명히 얘기했어. 올해 2차 기준 아니다. 자, 그래서 이거 두 개만 외우면 되겠죠, 우리는? 나머지는 다 19세 미만 피해자 등이니까. 자, 그래서 배회해쌈 이렇게 외울 거야. 배회해쌈, 배회해쌈 이렇게 외울 거야. 알았죠? 18조. 자, 두 번째 줄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표시하고 그 밑에 20조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끝에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니할 수 있다에 체크하고 이거 아니한다 라고 넣으면 틀려요. 그 밑에 21조 1항 한번 볼게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는 그 다음 줄에 성년에 달한 날로부터 진행한다. 그 밑에 이제 2조, 3호, 4호, 3조부터 9조까지 이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고 옆에 14조 X에 나와요. 14조에 2, 3 이거 다 안 되는 거예요. 14조만 외우면 다른 것까지 다 외울 수 있겠죠. 자, DNA 증거 등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10년에 동그라미 하고 그 밑에 13세 미만 마지막에 공소시효 적용하지 아니한다. 아니한다에 체크하고 그 밑에 4항에 뭐 강간 등 살인은 당연히 공소시효 없죠. 자, 밑에 25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에도 똑같은 규정이 있는데요. 이번에 조선 있지? 저 신림동 살인사건 걔 신상공개 됐잖아요.
그것도 이거랑 똑같은 규정, 특정강력범죄처벌법에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공개된 거예요. 그 근거로. 자, 여기 한번 볼게요. 25조 1항 첫 번째 줄 끝에 충분한 증거가 있고, 그 다음 줄에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두 번째 줄 끝에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세 번째 줄 끝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마지막에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청소년은 봐주는 거예요. 밑에 내려가서 26조 2항 경찰청장 표시하고 경찰서장에도 표시해주고, 성폭력범죄 전담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맨 마지막에 피해자를 조사하여야 한다. 피해자 표시하고, 피해자. 자, 이거 피해자 피의자로 바꾸면 안 돼요. 알았죠? 그리고 위에 경찰청장 경찰서장이야. 만약에 여기 시도청장 들어가도 틀려요. 알았죠? 경찰청장이 각 경찰서장한테 수사관들 중에 전담경찰관 다 지정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 27조 6항부터 밑에 30조 내용까지 다 지울게요. 27조 6항부터 그 밑에 30조 내용 전부 다 지우고 우리 나눠준 자료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페이지 27조 있죠?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여기 6항 첫 번째 줄 가운데 국선 변호사를 선정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피해자한테 변호사가 없으면 국선 변호사 선정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뒤에 다만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이때는 선정하여야 한다. 의무적으로 선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기존에는 이런 규정 없었는데 새로 들어온 거니까 알고 있어야 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개정된 사항 오늘 나눠준 거 있죠? 이거 다 10월 12일부터 적용되는 거예요. 지금은 적용 안 돼.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 적용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 지금 이 지문이 안 나왔다고 틀린 지문이네 이러면 안 돼요. 알았죠? 이번 2차 시험은 적용 아니야. 내년 1차 시험만 적용해요.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30조 내용 있죠? 19세 미만 피해자 등 진술 내용 등의 영상 녹화 및 보존 등. 여기 1항 볼게요. 19세 미만 피해자 등 세 번째 줄에 영상 녹화물을 보존하여야 한다.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피해자 조사할 때 영상 녹화물 반드시 촬영해서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밑에 3항 볼게요. 첫 번째 줄에 19세 미만 피해자 등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이 촬영하는 걸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영상 녹화를 해서는 안 되는데, 괄호 안에 한번 볼게요. 법정 대리인이 가해자거나 아니면 가해자의 배우자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제외에다가 표시하고. 가해자가 영상 녹화물 촬영하지 말라고 한다고 안 해? 안 되겠죠? 촬영해야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자, 그리고 밑에 7항 내려가서 같은 조 7항 19세 미만 피해자 등이나 그 법정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두 번째 줄 가운데 조서의 사본 또는 밑에 녹취서의 사본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마지막에 영상 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영상 녹화물을 사본 떠서 주는 게 아니에요. 녹취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지 글로 써져 있는 거, 이 녹취서나 아니면 조서 내용 있겠죠? 우리가 피해자 진술조서 썼을 거 아니야? 그 진술조서는 본인이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복사해서 받아갈 수 있어요. 정보기에 신청만 하면. 자, 우리 만약 영상을 사본해서 준다 이렇게 하면 틀려. 알았죠? 영상은 그냥 재생해서 시청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30조의 2 한번 볼게요. 바로 밑에. 이게 지금 위헌난 거거든요. 뭐냐면 과거에 19세 미만인 사람 영상 녹화물 이렇게 떠놓잖아. 성립진정만 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가 있었어. 성립진정 배웠어요 지금?
전문 법칙 안 배웠지? 전문 법칙 가면 이제 여러분들 적성, 특반 뭐 이런 거 배울 거예요. 근데 성립진정은 뭐냐면 내가 말한 대로 써있네. 그날 수사관이 나한테 질문한 거, 내가 대답한 거 그대로 이 조서에 써있네. 이게 성립진정이야. 진실 여부와는 관계없어. 그날 내가 어떻게 대답했는지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 뿐이야. 자, 그리고 내용 인정은 이거랑 조금 결이 다른데 그거 사실이야. 사실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거 맞아 라고 얘기하는 게 내용 인정이야. 이거 두 개가 달라요. 자, 과거에는 성립진정만 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해놨었어. 근데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왜 올라가냐면 피고인한테 반대 신문권도 주지도 않고 그냥 성립진정한다고 이 영상 녹화물을 증거로 채택해버리면 방어권 침해하는 거 아니냐. 너무 과하다. 그냥 피해자 진술만 가지고 유죄 때려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헌법재판소 올라갔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맞다. 너무 과하다. 그래서 반대 신문권 보장해줘야 된다. 충분하게. 그런 취지로 얘기해서 지금 많이 개정이 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0월 12일 그때부터 적용되는 거예요. 자, 30조의 2 볼게요. 1항 19세 미만 피해자 등이 이 사람들의 진술이 영상 녹화된 영상 녹화물은 끝에 절차와 방식에 따라 영상 녹화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만 증거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1호 한번 볼게요. 증거 보전 기일, 공판 준비 기일. 이거는 뭐냐면 공판 기일 있죠? 실제 재판하는 날, 그날 전에 하는 거예요. 따로. 그날 전에 따로 하는 날 아니면 공판 기일에 판사 앞에서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 이게 반대 신문권이거든요. 이렇게 피해자를 직접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 두 줄 내려가서 피해자에 대한 반대 신문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대요.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 증거로 사용 못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2호 이 피해자 등이 두 번째 줄 진술할 수 없는 경우. 이게 우리 형사소송법 314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전문 법칙 가면 배울 텐데 피해자가 나오질 못해 법정에. 죽어버렸네? 아니면 질병 걸려가지고 거의 뭐 사지를 못 움직이는 수준이네? 아니면 외국에 나가버렸네? 이런 경우 나오기 힘들겠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이렇게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증명된 때 한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밑에는 이제 이 사람 출석할 수 없는 사유, 사망하거나 외국 거주하거나 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했거나 소재가 불명, 행방 불명됐다거나 아니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이럴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특신 상태에 대해서도 나오거든요.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2항 이거 전문가 의견 조회 아까 봤던 거 있죠. 요거하고 조금 비교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조문 아직 살아있는데 조금 이따 그 교재 33조하고 비교해 볼게요. 자, 2항 첫 번째 줄 끝에 영상 녹화물을 유죄 증거로 할지를 결정할 때, 이건 그냥 수사, 재판 과정에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영상 녹화물 증거로 사용할지 말지 결정할 때만 하는 거예요. 밑에 두 번째 줄 내려가서 19세 미만 피해자 등의 진술 내용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법원은 전문심리위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여기에 조회 안 들어가 있죠? 의견 조회한다는 말 안 들어가 있지?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돼 있죠? 여기는 19세야. 근데 의견을 조회한다. 이거는 13세로 돼 있어요. 알았죠? 자, 다시 책으로 넘어가서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정신없을 거야. 자, 우리 31조 한번 볼게요. 31조에 1항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니할 수 있다 체크하고. 이거 비슷한 거 어디서 보지 않았어? 응? 여기 말고 다른 데서 심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있었잖아. 성매매 신고자, 그죠? 법원의 판단이 들어가야 되잖아. 이 사람 사생활 침해가 될지 안 될지는 법원에서 판단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공개할지 말지 결정하는 거예요. 알았죠? 이거 재량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원칙은 재판은 공개 재판이 원칙이야. 알았죠?
자, 밑에 33조 4항 볼게요. 두 번째 줄에 13세 동그라미 하고 13세 미만이거나 장애 있는 경우 바로 밑에 미약한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피해자의 정신, 심리 상태를 진단, 소견, 진술 내용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여기 조회에다가 동그라미 하고 자, 이게 이거예요. 전문가 의견 조회 의무적으로 하는 거. 이 나이는 13세다. 알았죠? 자, 다시 자료로 돌아가서 아우 정신없어. 자, 34조 한번 볼게요. 우리 교과서에 있는 34조, 36조는 지워야 돼요. 알았죠? 이번 시험에는 유지야. 지워도 이번 시험에는 이 교과서에 있는 게 맞아요. 자, 우리 프린트에 있는 거 34조 1항 법원은 다음 각 호에 있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신청할 때에는 마지막에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자, 2호만 봐. 19세 미만 피해자 등. 여기 나이는 19세입니다. 자, 요 두 개 빼고는 전부 다 19세야. 알았죠? 자, 바로 밑에 36조 진술조력인의 수사과정 참여. 이게 원래 13세로 돼 있었거든요. 녹조법에 9363 할 때 그 3이었어. 자, 첫 번째 줄 끝에 19세 미만 피해자 등인 경우 세 번째 줄 가운데쯤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그 밑에 줄에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이게 13세에서 19세 미만 피해자 등으로 바뀐 거예요. 알았죠? 자,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우리 383페이지 맨 밑에 39조 진술조력인. 이때 선임된 진술조력인 뇌물 받으면 공무원이랑 똑같이 처벌해야 되겠죠? 자, 진술조력인은 끝에 벌칙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41조 지워버리고 자, 우리 프린트 너무 왔다 갔다 하지? 정신없지? 중간중간에 계속 바뀌어서 그래. 어쩔 수가 없어요. 자, 40조의 1항 한번 볼게요. 19세 미만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려는 경우 세 번째 줄 공판 준비 절차에 붙일 수 있다. 이거는 공판, 우리 재판 열리기 전에 따로 쟁점사항 정리하고 혹시나 뭐 증인 신문이 사전에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 할 수 있는 거 이게 공판 준비 절차예요. 본 재판이 너무 길어질 것 같을 때 쟁점 미리 정리하는 절차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프린트 맨 마지막 페이지 맨 위에 5항 볼게요. 법원은 검사, 피고인, 변호인에게 신문할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미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미리 어떤 점을 다툴 건지 좀 제출해라 이런 취지예요. 자, 세 번째 줄에 신문 사항은 증인 신문을 하기 전까지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문 전에 미리 답안지 보여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공개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자, 6항은 그냥 가볍게만 보고 바로 밑에 40조의 3 볼게요. 두 번째 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앞에 봐봐. 피해자가 피고인을 눈앞에서 보고 있으면 제대로 진술할 수 있을까? 막 바들바들 떨거나 막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의자나 피고인 보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경우에는 중계장치 따로 마련해서 다른 방에 가서 그 방에 앉아서 인터뷰하듯이 증인신문 받는 거예요. 이런 제도도 따로 있다. 이해해둬야 돼. 자, 그리고 그 밑에 증거 보존의 특례 1항 볼게요. 첫 번째 줄 끝에 공판 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바로 밑에 줄 검사에게 바로 다음 줄에 증거 보존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공판기일에 출석해서 증언하기가 너무 어려워. 내가 뭐 사정이 있거나 아니면 뭐 이제
이 피고인을 보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 중개장치도 못할 것 같아. 심장이 떨려서. 이런 사정이 있을 때는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봐봐. 19세 미만 피해자 등인 경우에는 그 바로 밑에 줄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아무런 이유가 없어도 19세 미만 피해자 등이다. 그러면 곤란한 사정이 있구나. 그래서 미리 증거 보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원래 16세로 돼 있어. 현재는 16세인데 우리 시험에서는 19세 미만 피해자 등으로 바뀔 거예요. 자, 2항 검사는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바로 증거보전 청구할 수 있겠죠? 청구할지 말지 타당한지 아닌지 그거 본인이 판단해야 되니까. 자, 그리고 다만 19세 미만 피해자 등인 경우에는 반드시 청구해줘야 되겠죠? 끝에 청구하여야 한다.